안녕하세요. 강남 30억 아파트 거래 취소가 한 달 새 5곳이다. 포기 계약금만 18억이 굴적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정말로 실제로 계약금을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자전거래하고 사기치고 그냥 나몰라라고 취소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땐 후자 같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30억이 넘는 아파트 계약 취소가 잇따라 이러고 있답니다. 이건 뭡니까?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를 철회했다라는 분석이라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이거는 장난질 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부동산 이제 거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신고하면 그냥 그게 그대로 등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좀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이 왜 저렇게 사기와 허위와 조작하는데 동원이 되고 있는 걸까요? 저 관련해서 관계각층들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얽히고 섞여 있다 보니까 저것을 제대로 손대지 않는데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의 그냥 신고만 하면 등재가 되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등기가 됐나, 실제로 매매가 제대로 체결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때서야 저 실거래가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고가 아파트 매매의 경우에 자금 마련 등을 이유로 거래 기간을 길게 잡는다. 이게 사실상 장난치는 거죠. 장난치는 거죠. 이런 짓거리들이 앞으로 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하겠다라고 해놓고 거래 취소하는 사람들의 실명과 아니면은 그 내역들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가격인지 가짜 가격인지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손해봤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손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거래했다가 취소하고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건데요. 계약 처리에 대한 정확한 배경을 파악하기 어렵다. 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파악 안 하는 거지. 사실상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이 사기에 동원이 되고 있는 것들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뒀던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확실한 건 뭐다?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해서 저 허위와 조작했던 것들이 점점 더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계약금을 취소한 셈이다. 한 셈이다라는 거지. 실제로 그 계약금을 떼었는지 안 떼었는지 누가 압니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많은 허위와 조작과 가짜들이 넘쳐났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그 틈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얼마 되지 않는데 신고가액률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 신고가액률을 일으키는 주도하는 이들이 누군지를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여전히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허위와 조작과 가짜가 난무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들이 부동산 영찬육을 막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저 부동산 관련해서 덤태기 씌워가지고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놈들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난 1년, 2년, 3년 얼마나 많은 가짜 전문가와 유튜브를 하고 하는 놈들이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이제는 서서히 그들이 혼나고 있습니다. 당신 유튜브 말 믿고 집 사라 그래서 샀는데 이게 뭐냐? 이러는 거죠. 홍춘욱이라고 하는 쓰레기, 그리고 빠숑이라고 하는 미친놈들, 그런 애들이 많은 사람들을 흉지로 몰아갔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집을 사야 된다. 빚을 왕창 내서 사라. 연끌하라. 미친듯이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노도강에 10억 주고 아파트를 사라고 꼬드겼습니다. 저기 강서구에 화곡동에 빌라를 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이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최소 몇 년간은 집을 안 사고 기다려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거나 탐욕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을 지켜보고 두고 보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2일에서 3일 미국 FOMC가 0.75%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12월 달에 또 0.75를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기준금리를 대략 5.5%까지 올릴 걸로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이 전망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2022년 시작할 때만 해도 한 1.5에서 한 2% 정도라고 했다가
지금은 한 3% 얘기했다가 또 이제 3.5% 얘기했다가 지금은 5.5%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년엔요.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은 또 내년대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내년 한 3월쯤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 멈춘다? 그럴 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한국의 언론들이 희망하는, 바라는 모습이죠. 한국의 정시에서 개미들이 대거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주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팔지 말라. 삼성전자 팔지 말라. 또 부동산 관련해서 노도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존버하라고 얘기합니다. 버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뒤집어 쓰라. 뭐 손해란 손해는 네가 다 감수하고 버텨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일 연명한 사람들은 손절하는 사람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상황이 아니다. 내가 좀 무리하게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 들면 그 시점부터 최대한 빨리 움직여서 처분하는 사람들이 제일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구상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되고 또 삶을 잘 읽고 나가겠다는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내 생각대로 잘 흘러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움직여야겠죠. 부동산 시장, 적어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은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4배, 5배 올랐던 지역도 되게 많습니다. 그게 정말인지, 호가인지, 조작인지, 뭐 그런 것들이 다 뒷범벅이 돼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모를 정도인 거죠. 확실한 건 뭐다? 내 처지에 맞지 않고 내가 봤을 때 아니다라고 생각 들면 함부로 뛰어들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욕심을 최대한 억누르고 짓누르고 좀 더 내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하고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따위에, 주식 따위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뭐 강남의 아파트, 뭐 30억짜리 아파트 거래 취소가 되고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가 어떤 건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욕심부리거나 탐욕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리하게 연끌해서 집을 사는 일은 큰 화를 입는 그런 매우 무서운 일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함부로 빚지지 마라. 비싼 가격에 빚가해져서 사게 되면 평생 죽을 때까지 갚지 못하는 빚의 무게가 삶을 짓누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